숙청 배경은 권력투쟁 과정에서의 숙청이 아니고 이권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부과된 사건이다. 장성택은 11월 중순 구금됐다. 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장성택은 11월 중순 구금된 11월 중순 구금되었고 구금된 상태에서 11월 하순에 이용화, 장수길의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다. 12월 8일 장성택을 출당 제명 조치하고 12월 12일 사형 집행했다. 숙청 후속 조치로서는 장과 연계된 기관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장성택의 해외 거주 친인척, 당 행정부 산하 해외 상사원 일부를 귀국 조치했다. 장성택 흔적 지우기에 주력하고 있다. 네? 흔적 지우기에 주력하고 있다. 장의 숙청 정당화를 위한 여론몰이를 하고 김정은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장성택 사형 선고 판결문을 분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선임 시 건성박수를 쳤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장이 의전에 구애받지 않는 태도를 불경으로 문제 삼았다. 두 번째, 끈앞을 계속 끌고 다니며 중요 직책에 박아 넣었다는 내용에 대한 분석은 첩권 그룹 형성을 반당 반혁명 종파 행위로 규정했다. 네, 다시 한번. 반당 반혁명 종파 행위로 규정했다. 장성택의 첩권 그룹 형성을 반당 반혁명 종파 행위로 규정했다. 세 번째, 지하 자원과 토지를 외국에 팔아먹었는 매국 행위에 대한 내용은 분석하기를 경제 실정을 조장한 혐의로 10억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다. 네 번째, 460만 유로를 꺼내 탕진하고 외국 도박장을 출입했다는 내용은 부정부패 행위를 적시해서 주민들로부터 장성택에 대한 공분을 유도했다. 다섯 번째, 정병 대상을 바로 최고 영도자라고 고백했다는 내용은 국가 전복 행위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적결 처형을 정당화했다. 북한이 장의 국가 전복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이유는 민생 불안에 따른 군사 쿠데타 발생을 우려해서이다. 여섯 번째, 장의 경제 파국 기도 및 날라리 풍속을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사회적 불안 요인이 김정은 정권의 취약점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희의 동향, 장성택의 숙청 이후 김경희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남편의 숙청에 따른 공개활동 자제로 본다. 첩권 실세들의 부분, 고위부장 김원홍이 김정은의 첩권 실세로 부상했다. 김원홍을 통해서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첩권 실세는 김원홍과 최영애로 본다. 장과 연계된 인물에 대한 내용은 보안부장 최부 1, 하병투자위원장 이광근, 부총리 노무철, 당비서 문경덕 등은 정상활동 중이나 관련 인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신상 변동에 대한 여부는 좀 더 주시해봐야 되겠다. 노두철입니다. 장의 숙청이 북한 내부 권력투쟁 과정에서의 발생한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외견상 김정은의 권력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대남 도발의 가능성. 북한의 내부 정세에 따라 남북관계 불안정성이 고조될 것으로 본다. 대남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고 그 근거로서는 서북 5도에 대한
포병부대의 증강, 훈련 강도의 강화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질의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핵실험에 대한 부분은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4차 핵실험에 단계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경선에 대한 중국군의 정강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다. 더 이상 말할 것은 없다. 최용해가 5월 방중시에 4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나? 아는 바 없다. 이상입니다. 네. 조원진 간사가 현안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할 건 좀 하고, 그 다음에 현안 질의응답을 제가 중심으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택의 숙청은 경과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권을 개입했고, 그리고 타 기관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비리 보고가 김정은한테 돼서 장성택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당 행정 54부를 중심으로 알짜 사업에 이권을 개입했다는 겁니다. 주로 이것은 석탄에 관련된 거였다라는 거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장성택이 그 당 정치국 회의에 주석단 밑에 앉아 있었던 것은 먼저 구금해 놓고 끌려 나왔다가 다시 끌려 나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일체제 안정을 위한 보여주기식 이벤트였다라는 것이 국정원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뭐 다 보고된 대로 확인된 것은 12월 초부터 전영진, 매영과 장용찰 조카 등이 강제 소환됐고, 당 조직지도부, 당 행정부 산하 54부, 무역 상사 등으로 검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장성택 연계 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장성택 숙청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결론이 중요합니다. 장성택 숙청은 기관 간 이권 갈등 및 장성택 측근의 월권 문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김정은의 이권 개입, 조정 지시가 거부되자, 김정은이 시정 조치를 했겠죠. 근데 그것이 이권 부분에 대한 조정 지시가 거부되자 유일 영도 위배로 결론을 내려서 숙청을 했다라는 것이 국정원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판결문 분석은 아까 우리 조원진 간사께서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 분석의 종합 결론은 이겁니다. 장성택에게 극형을 부과하기 위해 혐의를 과장 조작해서 적용한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내부 정세에 관련해서는 권력층 동향에 대해서 아직까지 장성택과 연계된 상층부 인물의 신상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원홍은 측근 실세로 부상했다 이런 거고요. 장성택이 관장한 기관 책임자 및 장성택과 연계 인물들도 현재까지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장성택 처형 관련해서 맺은 말은 국정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장성택의 숙청이 북한 내부 권력 투쟁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견상 김정은의 권력 장악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라는 것이 국정원의 최종 결론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려사항입니다. 그러나 권력층의 면종복배로 정책 난맥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민심 이반이 증폭될 경우 내부 균열 가속화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부탁한 보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현안 질의 관련해서요.